늦지 말자. 다음 시간부터는 기다려줄 수가 없고 오늘은 첫날이어서 좀 예외적으로 기다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첫 수업이니까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고 들어갈 건데 사실은 뭐 나도 미리 좀 안내를 원장님이나 뭐 선생님 중에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못하게 돼서 오늘 노트를 안 갖고 온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은 뭐 노트 없는 친구들은 이면지 줬으니까 거기다가 필기할 것들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 개념서는 쌤이 선정을 한 거고 내용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지만 이 교육과정상의 어떤 교과서나 일반적인 고등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도 우리가 다들 목표가 당연히 뭐 2등급, 3등급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노트에다가 필기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노트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책에다가도 추가로 필기를 입혀줄 테니까 그런 것들은 책에다가 필기하면서 노트 정리까지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기하, 정리 노트 한 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사실 연습장에다가 푸는 게 좋기는 하겠죠. 공간이 지금 작다 보니까 기하 노트랑 연습장 따로따로 구분해서 두 권을 가지고 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프린트 숙제나 어떤 프린트물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뭐 L파일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시고 사실 이거는 기하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에서도 과목별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혹시 아까 먼저 물어보긴 했는데 지금 기하를 수업을 다 처음 듣는 거 맞나? 아예 처음이야? 오케이. 우리 기하라는 과목은 사실 갑자기 새롭게 시작되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중학교 때부터 이어지는 과목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그리고 공수 2에서 배웠던 어떤 도형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뭔가 여러 가지를 추가로 더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공수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까먹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너희들이 다 완벽하게 기억할 거라고 나도 생각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내가 최대한 메꿔줄 수 있는 것들은 기하 수업을 하면서 메꿔줄 테니까 수업을 좀 집중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지금 저거 녹화하는 거 수업 영상들도 쌤 유튜브 채널에다가 계속 올려줄 거니까 혹시나 뭐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봅시다. 지금 첫 번째 목차를 한번 보면 우리 쭉 기하를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맨 처음 목차를 한번 볼게요. 컨텐츠를 여기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2차 곡선, 그 다음에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그 다음에 벡터 이런 세 파트를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방학 동안에는 수업이 4번 있어. 우리 학원 방학 때문에 8월 1일 날 빠지는 거고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에서 4번의 수업을 통해서 내 목표는 2차 곡선하고 공간 도형 두 번째 단원의 그 단절까지 끝내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게 나의 목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신현중이건 신현국은 서인초보건 아마 중간고사 범위는 2차 곡선까지가 될 것 같아. 좀 많이 들어간다고 싶으면 공간 도형까지 나올 것 같은데 1학기 때도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2차 곡선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기 때문에 우리 중간고사 범위를 방학 동안 끝내고 이제 개강하고 나서 기말고사 범위를 좀 하다가 시험 기간 되면은 다시 2차 곡선에 좀 집중해서 연습하는 걸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곡선을 들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8페이지 펴보시고 2차 곡선 중에 2차 곡선을 이제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미리 좀 적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하라는 과목에 사실 앞글자에 두 글자가 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내가 해석이라는 걸 바로 적고 해석 기하라고 적어놨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 해석 기하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 없나? 밑에다가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배울 이 기하라는 거는 사실 문진 기하 플러스 계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문진
의미하라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우리 좌표라는 걸 떠나서 어떤 도형을 바라봤을 때 어떤 길이, 관계나 각도에 대한 그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분석했던 공부가 논진 기하에 대한 공부였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처음으로 그 도형을 좌표로 갖고 와서 공부했던 게 공통수학 2였지. 거기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뭐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거는 사실 고등학교 입학하고부터 계속 이 흐름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도형의 성질을 바라보고 대신에 그걸 좌표에서 바라볼 거기 때문에 어떤 좌표를 통한 계산 과정까지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어떤 요구되는 능력치는 그림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좌표를 떠나서 좌표는 나중 얘기예요. 계산은 나중 얘기고 그림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쌤이랑 같이 만들어 갈 거고, 그리고 그걸 좌표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 도구들 같은 것들도 배울 거야. 뭐 접선의 방정식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익히고 연습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계산 능력이라고 적어놨죠. 다들 이제 2학년쯤 됐으니까 고등학교 시험을 보면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지?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지? 1학년 때 공수 1, 2를 볼 때도 그렇고 2학년 대수를 볼 때도 그렇고 50분 동안 시간이 여유 있게 그렇게 시험이 출제되진 않아요. 기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기하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과목은 결국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속도가 많이 향상될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관찰하는 능력,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계산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2차 곡선 중에 제일 8페이지에 포물선이 먼저 나오지만 2차 곡선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좌표계에서 내가 어떤 도형을 뭐 x,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곡선을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시를 내가 4가지를 적어놨죠. 원이 대표적으로 너희들이 다 배웠던 내용인 겁니다.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아래 제곱, 기본적으로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것이고, 그리고 기하의 2차 곡선 파트에서는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삼국선을 추가로 배웁니다. 내가 여기 예시에다가 원까지 같이 일부러 끼워 넣은 이유는 원에서 공부했던 그 어떤 틀, 과정들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야. 대신에 좀 다른 도형들을 더 배운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원에는 살짝 서비스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찌그러진 원이라고 적어놨는데,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과 거의 다 똑같습니다. 원을 실제로 약간 찌그러뜨려 놓은 것이 타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다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 포물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 오늘 수업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정규로 깔리는 월수나 화목에 오는 대수 과정보다는 쌤이랑 이제 자주 볼 수가 없겠지. 그래서 뭐 주간 숙제로 내줄 때 숙제 검사도 좀 쉽지 않을 거고, 내가 집에서 이제 복습을 열심히 하라고 해도 너희들이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수업을 최대한 열심히 듣고, 그리고 힘들겠지만 오늘 내일 복습을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겠지. 자, 그래서 포물선은 이런 거예요. 지금 책 보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크게 밑줄 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으니까. 포물선의 뜻은 평면입니다. 참고로 이거 다 평면도인 거죠. 어떻게? 지금 이 2차 곡선은 공간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2차원의 평면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평면 도형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예시들인 거고요. 그래서 평면 위에 한 점, F라고 하는 점이 있대요. 그리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L이 있을 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로 되어 있지. 자, 그래서 거기 한 점 F, 맨 첫 번째 줄 한 점 F 위에다가는 정점이라고 한번 적어봅시다. 정점. 공통수학 2에서도 들어갔던 어떤 용어죠. 정점.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위에다가 정직선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정직선. 마찬가지로 그 직선도 위치가 이미 박혀 있는 직선입니다. 움직이는 직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고정되어 있는 점과 고정되어 있는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어서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직선을 그려놨어. 여기 L로 표현했고 지금 얘를 뭐 F라는 점의 이름을 붙여놨어. F. 자 그러면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면 어떤 점을 대표적으로 찍었을 때 아주 쉬운 점거든요. 이렇게 여기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이게 뭐냐? 이 F라는 점에서 이 점직선까지 내가 만약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하고 여기를 잠깐 수선의 발로 표현해볼게요. 그러면 이 H랑 F를 잇는 선분의 딱 가운데 점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점들 중에 일단 하나겠지. 그치? 직관적으로 봐도 우리는 이 거리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 중에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을 하나 확인한 거고 그리고 내가 두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정사각형 이미지를 하나 그릴 건데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를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 이 F와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만큼 위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하는 이러한 점이 있어요. 그럼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은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이 정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당연히 똑같게 되는 그런 점이겠지. 그리고 세트로 밑에 쪽에도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의 출발은 이 세 개의 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세 개의 점 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어떤 점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부드럽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포물선의 그림을 갖추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구부러지는지 왜 위로 볼록이고 왜 아래로 볼록인지도 느껴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반듯하게 잇는 선상의 점이 있다면 이 점은 F와의 거리가 더 가깝겠죠. 그렇지? 이 직선과의 거리가 조금 더 먼 지점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살짝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구부러지는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특징 점들을 찍어볼게. 포물선의 시작은 이 점, 이 수선의 발, 정점에서부터 정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과 정점의 가운데점, 제일 파악하기 쉬운 점, 그리고 정사각형을 만들어내는 위쪽, 그리고 아래쪽 이 세 개의 점을 부드럽게 이어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우리 이 삼각형 하나 체크해 볼게요. 너희들도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림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거기 정사각형 그림을 너희들이 좀 그려볼 수 있을까? 얘들아? 이 F라는 점에서 그냥 수직 방향으로 그대로 올려서 끝매짐을 해주면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곡선까지 그대로 올린 다음에 거기에 정사각형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정사각형 이미지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도형을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이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그만큼의 삼각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면 여기가 내가 만약에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지금 2가 되면 1대2의 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겠죠? 지금 여기 나머지 부분도 1인 거니까 내가 이쪽 단절을 1 동그라미라고 했다면 전체는 2 동그라미가 될 거고 그럼 이 정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도 2 동그라미가 되면서 우리는 1대2의 비를 갖는다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냐면 내가 직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그치? 이 상황이야 항상. 그래서 정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건데 이 가운데 점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올라간 요 1대2의 길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점을 향해서 부드러뜨리면 돼요. 밑에 또 마찬가지예요. 1대2를 만들고 똑같이 부드러뜨리면 돼요. 그 그리는 방법까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림이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빠르게 좀 그림을 그리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부터 한 칸, 두 칸, 간 지점을 향해서 부드러뜨리면서 위아래로 그린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용어 정리를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이제 그리는 방법, 필기는 조금 입력을 한 것 같고 자, 세 번째 줄 읽어봅시다. 책에 이때 점 F를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포커싱 포인트의 앞글자를 따서 일반적으로 F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초점
초점이라고 부르고요. 용어는 뭐 어렵고 쉽고의 개념이 아닌 거지. 우리가 용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의해 놓은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선 L, 이 L을 중선이라고 부른대요. 기준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선. B자가 빠지고 그냥 중선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나서 포물선의 초점을 지나고 준선의 수직인 직선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축은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여기 초점을 지나고 이 준선의 수직도 결국에 내가 아까 표현했던 수선의 발과 초점을 연결한 요 선 자체를 이 포물선의 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차함수도 포물선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대칭축이라는 게 있었죠. 얘도 위아래로 대칭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 대충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의미로 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축이라고 불러요.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참수의 꼭지점과 비슷한 느낌으로 이 포물선의 대칭의 시작점이 되는 즉 수선의 발과 초점의 정중앙, 중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되겠죠. 괜찮지? 자, 그래서 꼭지점인데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하나 더 할 거냐면 이것도 지금 미리 그림에다가 살짝 체크해볼게요. 자, 너희들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다가 여기 수선의 발 스스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방금 얘기했던 꼭지점 표현해보시고 그 다음에 초점 여기다가 세 가지 점에다가 눈에 띄게 표시를 해놓는다면 이 세 개의 점이 등간격이에요. 그렇죠? 같은 간격으로 나란한 선상에 모여있다는 게 또 하나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 개의 점에다가 등간격이라고 한번 기입을 해볼게요. 색깔펜 같은 거 있으면 뭐 색깔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 흔적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대2에 대한 비율은 내가 중요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사각형 이미지 그리고 꼭지점에서 잘라내면 1대2의 비를 갖는다라는 이 기하적인 관찰 포인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참고 포물선은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어떤 수학적인 수식을 쓰지 않더라도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대칭이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초점이 F인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PF랑 PH랑 같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는 거지. 내가 가장 찾기 쉬운 점을 하나 표현하면서 정사각형 이미지를 그렸어요. 여기서도 당연히 요놈하고가 같다라면 이게 포물선의 정의이니까 이 포물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그 정의를 만족시키는 점들이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또 다른 점 하나를 이렇게 잡아보면 얘도 이 점도 당연히 이 중선으로부터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리고 초점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이렇게도 당연히 같다라는 거고요. 어떤 점을 잡아도 다 이 관계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어려울게 여기 이 안쪽에다가 하나만 찍어볼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랑 지금 초점까지의 이 거리랑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책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삼각형이 딱 떠올라야 될 것 같아. 그런 능력치가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중1 때부터 차근차근 배웠던 모든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나 어떤 그 시선들 그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내가 여기서 색깔을 초록색이 있는데 이렇게 해보자. 노란색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 한번 체크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럼 수선의 발, 이 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연결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낸다면 이 삼각형은 당연히 무슨 삼각형이죠? 정의에 의해서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럼 우리 이등변 삼각형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지. 밑각의 크기가 같다. 여기 크기가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등변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태도 하나가 있어.
수선 끝날 때까지. 꼭지 각으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여기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한다.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그거는 그림에다가 체크하지 않겠지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조건 반사적으로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각은 지금 무슨 각일까? 얘랑 직각, 둔각 중에 너희들 느낌으로 얘기해봐. 이게 뭘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놨던 거지. 정사각형 90도보다 더 바깥쪽이라고 표현을 할게. 더 바깥쪽으로 간 점에서는 이제 똑같이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꼭지각이 예각인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고요. 지금 아직 뭐 문제 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도형을 지금 우리 차근차근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 되는 그 기준, 그때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꼭지점으로 더 가깝게 들어가면 얘가 둔각을 띄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다 해볼 수가 있겠죠.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낯선 것뿐이야.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필기를 입혀준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그림을 좌표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포물선의 방정식, 애초에 방정식이라는 말 나왔던 것 자체가 좌표에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용어를 내가 한번 적어놨어요. 너희들은 그 포물선의 방정식 오른쪽에다가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처음에 기본형을 가는 거고 기본형 한번 적어보세요. 기본형에 대해서 1번, 2번 케이스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본형은 표준형에 어떤 속하는 형태고요. 표준형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포물선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라는 건 꼭지점이 0,0인 상황을 얘기해요. 그치? 우리 이차함수에서도 뭐 중3 때 너희들이 처음 이차함수를 배웠을 때도 이 대칭의 시작점인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0,0인 상황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지금도 이 포물선을 좌표에서 다룰 건데 꼭지점이 0,0인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면서 뭔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등을 입혀나가겠구나. 이런 가이드가 좀 잡히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형 중에서 표준형 속에 속하는 기본형을 다룰 거고요. 바로 첫 번째 부분.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이거지. 자, 다시 한번 내가 중선하고 초점을 지금 미리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축은 잡히는 거야. 초점을 지나면서 중선의 수직 방향으로 가는 요 놈이 이제 대칭축, 그냥 한 글자로 축이라고 부르는 놈이 될 거고, 그럼 내가 꼭지점이 0,0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는 이 축이 X축이 되게끔 설정을 해놓고 관찰하겠다는 얘기겠지. 괜찮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표시해봅시다. 지금 같이 연습을 좀 해야 돼. 집에 가서 하기 전에 난 최대한 수업 시간에 좀 끝냈으면 좋겠고, 여기 초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내가 그림에 안 나와 있지만, 책에 안 나와 있지만 그냥 항상 H라고 써볼게. 여기에 가운데 중점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이 등 간격이다라는 첫 번째 이미지. 그리고 한 칸, 두 칸 올라간 점, 밑으로도 있겠죠? 두 칸 내려간 점.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마무리를 지을 건데, 이제 요령도 하나만 얘기해 줄게. 너희들이 이거 이제 직접적으로 그리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이거 대충 이 점과 이 점을 그냥 대충 분겨드리면 이게 아무래도 그림을 너희들이 직접 그릴 때는 최대한 그 눈으로 봤을 때도 우리 정의를 맞아 떨어지게끔 하는 게 좋잖아. 내가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해서 이 길이가 얼추 비슷하게 그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얼추 비슷하게 그려지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1대2 지점을 찍고 나서요 급격하게 구부러뜨려야 돼. 급격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급격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구부러뜨려 주는 게 최대한 그 정의에 부합하게끔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가 맨 밑에 다 하고 나서 정리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또다시 1대 2의 비율 잘
완벽하게 구부러뜨리면 포물선의 그림을 거의 정확하게 그려낼 수가 있다. 그리고 자 거기에서 이제 어떤 점의 좌표가 보여졌죠. 좌표에서 산으로 왔기 때문에 이 초점의 x좌표를 내가 p라고 하고 콤마 0이라고 잡은 상태에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정의를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그 정의를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할게요. 잠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고 넘어갈까요? 자, 거기 9페이지의 개념 플러스에 이제 그 감정식이 유도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시험에 안 나와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하면 돼? 그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 너희들이 도형의 감정식을 만들려면 이 곡선상의 임의의 점, 결국에는 어떤 점을 x, y라고 잡고 이 동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번에 방정식도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x, y가 이 중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뭐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점과 내가 설정해 놓은 p, 0이라고 잡아놓은 이 초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것 자체가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에 가서 한번 뭐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거리 공식 두 번 쓴 게 같다라고 해서 루트랑 절대값 벗겨내고 정리하시면 얘가 y제곱은 4px라고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앞쪽으로 돌아볼게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때도 너희들이 원의 방정식이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r제곱을 만들어본지도 한 번쯤은 해봤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얘를 익히고 이 방정식을 보고 그림을 표현하는 것 또는 그림을 보고 방정식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연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들을 집어줄게. 거기에 초점이 이제 f가 p, 0이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준선의 방정식도 쓸 수가 있겠지. 내가 여기를 p, 0 이거는 지금 변수가 아니에요. 지금 잡혀있는 고정된 값이 상수예요. 그러면 오른쪽, 여기 꼭지점이 0,0인 상황을 보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p가 아니라 왼쪽으로 p만큼 간 지점이기 때문에 x 좌표가 마이너스 p인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되는 그 준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내가 초점에 x좌표를 p라고 잡았으면 준선의 방정식도 세트로 완성이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런 상태에서 꼭지점이 0,0인데 우리는 이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당연히 너희들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이거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y-0의 제곱은 4p 곱하기 x-0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기본형이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가 y-3의 제곱, x-2의 제곱 이렇게 x-2 이런 식으로 나와있으면 기본적으로 보였겠지만 그냥 y제곱 x제곱으로 나왔어도 사실상 y-0이라는 어떤 임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x-0이라는 임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걸 평행 이동을 하면 당연히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이 바뀌겠죠. y가 y-b, x가 x-a로 바뀌겠죠. 지금 현재 기본형에서 얘가 y-0의 제곱, x-0으로 표현되는 걸 가지고 너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꼭지점의 좌표인 겁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결국에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이 어떤 표준형에서 이 y에 대한 어떤 1차식, 최고차항계수가 1인 y에 대한 1차식, 그리고 x에 대한 1차식, 이게 평행이동 임자라고 팩터라고 부르는데 이 임자를 보고 나서 너희들은 어떤 도형인 간에 그 도형의 특징점, 이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꼭지점을 파악할 수가 있고 원방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의 중심을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y-0의 제곱은 4p의 x-0입니다 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초점의 x좌표를 p라고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정리된 식을 보니까 p 앞에 4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물선의 방정식을 보면 이거 4라는 거는 앞에 항상 빼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항상 빼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y제곱은 12x입니다 라는 걸 보자마자 이거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를 보니까 0,0, 0,0이 꼭지점의 좌표구나. 근데 P값이 얼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P값은 4를 빼놓고 4 곱하기 3 곱하기 x로 써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포물선의 P값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얘는 3이라는 걸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왼쪽 편에 포물선의 방정식이 왼쪽에 여분 공간이 있잖아. 4를 반드시 빼놓습니다 라는 걸 적어놔야 돼. 너희들만의 문장으로 4 반드시 빼놓을 것. 제가 복습할 때 다 알아먹을 수 있게 4 반드시 빼놓을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볼게요. 4를 반드시 빼놔야 됩니다. 어떤 식이 나오는 건에 y제곱은 꼴로 정리했을 때 4 빼놓고 거기 뒤에 곱해질 숫자가 P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내가 거기 괄호 1번의 왼쪽에 있는 P가 이제 양수로 찍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왼쪽 편으로 이렇게 묻어지는 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초점이 왼쪽에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질 거고 책에는 거기가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그걸 또 그리진 않겠지만 그럼 결국에 P가 양수로 찍히면 그대로 여기에 양수가 들어가면서 결국 X의 개수가 양수인 그런 식이 잡히겠고 만약에 P가 음수 좌표를 갖고 있고 음수로 찍힌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Y제곱은 마이너스 12x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도 그러면 무조건 4를 빼놓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3이 이 포물선의 P값이구나.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팔을 쏘는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 너희들은 4를 반드시 빼놓는다라는 걸 써놨잖아요. 그 밑에다가 자, 내가 P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줄게요.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나만의 표현을 좀 정리를 해줄 거고 이 포물선에서 P가 갖는 의미가 뭐냐? 라고 하면 모든 교과서나 그 모든 교재에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뭐라고 나왔지? 지금 거기 책에 보시면 초점의 X좌표를 P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이 P를 초점의 X좌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기본형이니까 그런 거야. 기본형이니까 꼭지점 0,0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P,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P를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이제 위치를 바꾸는 어떤 행동들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P가 갖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포물선은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정체성이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쌤이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 수학 중에서도 기하를 좀 전공을 했는데 그때는 이 P값을 실제로 이렇게 배우고 포물선의 정체성이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주면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 한번 해보자. 꼭지점으로부터 꼭지점 좀 길지만 다 적어볼게요. 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입니다. 방향과 거리입니다. 잘 보세요. P의 의미. 포물선은 사실 P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P의 의미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포물선의 정체성과 같은 놈이고요.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라고 표현을 했어. 이거는 내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거야. 어떤 의미냐? 여기가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2,0이라고 해보자. 초점의 X좌표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이 방향이 일단 오른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 만약에 위쪽과 오른쪽이 플러스인 건 알고 있는 거죠. 내가 X축 방향을 따라가면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 Y축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면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인데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2라는 게 의미하는 건 오른쪽 방향으로 두 칸 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2의 의미입니다. P값의 의미.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여기 길이랑 여기 왼쪽에 이 단절의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로부터 꼭지점까지의 방향과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사실상 이 꼭지점과 초점이 폼선의 가장 특징적인 두 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아직 평행이동까지 입히지 않았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y-2의 제곱이 내가 지금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자세하게 써볼게요. 이제 이거는 뭔가 여기도 좀 바꿔볼까?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인자가 지금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 가지고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어?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을 찍는 겁니다. 꼭지점을 찍고 얘가 0 되게 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3,2라고 찍힐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4를 내가 이미 빼놨죠. 마이너스 10이라고 문제는 나오겠지만 너희들이 이제 배운 대로 잘 빼놨다고 하면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읽는 거야. 여기 뒤에 지금 x가 써져 있고 이따가 나중에는 뭐 x 제곱은 4py꼴도 배우긴 할 건데 요령은 이래요. 이 p값 뒤쪽에 있는 문자가 x잖아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x축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왼쪽으로 색한 간 지점이 초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대 2의 B를 지키면서 이렇게 부러뜨려주면 홀선 그림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지? 이런 공부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쉽게끔 익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값의 의미는 정체성이고요. 꼭지점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다시 한번 거기 y제곱분 4px꼴 예를 볼게. 어떻게 이제 기억할 거냐? 주의사항들, 중요한 사항들 다 얘기했어. 인자를 보고 꼭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4를 반드시 빼놔야 된다. 그리고 P는 초점, 꼭지점부터 초점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의미하는데 근데 어느 축을 따라서 갈 거냐라는 거는 이 PX, P 뒤에 곱해져 있는 문자가 X면 X축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너희 에너지 파 X축 방향으로 파를 쏘는 거예요. 파. 그죠? 이렇게 하니까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X 방향으로 파를 쏘는 것이고 양수면 오른쪽으로 파를 이렇게 쏘는 거죠. 음수면 왼쪽으로 이렇게 쏘는 그림이 된다는 걸 기억하면 굉장히 빠르게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밑에 바로 2번 나왔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고 그렇지만 한 번 더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바로 2번도 마찬가지로 기본형이고요. 초점이 이번에는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어. 초점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초점이 y축 위에 있대. 그러면 내가 어떤 준선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거기 그림처럼 그려볼게요. 준선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 초점이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 여기에 반절 지고요. 얘가 꼭지점 역할을 할 건데 그러면 1대 2가 이제는 돌아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1대 2를 지키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런 그림에서 내가 여기에도 축이 있을 건데 이 축을 y축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라는 게 기본형 두 번째입니다. 이놈과 이놈의 관계는 90도 회전운동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애들이 교육과정에서 회전운동에 대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정도까지만 배웠을 거고 아마 돌리는 어떤 회전운동에 대해서는 아마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각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으면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을 x, y라고 잡고요. 정의를 잘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얘는 x 제곱은 4py라고 표현이 되는데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 두 개만 놓고 보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런 관계겠죠. 그래서 xy 분자 자리가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꼭지점이 0,0로 잡힌다라는 것은 또다시 x에 대한 인자, y에 대한 인자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4는 반드시 빼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초점의 정보가 이번엔 0,p라고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x 잡고 어떨 때는 y 잡고도 또 이동하면 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P의 진짜 의미는 이 좌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 대신에 어떤 방향인지는 뒤쪽에 곱해져 있는 문자를 본다. Y축 방향으로 팔을 쏩니다. 근데 얘가 3이면 위쪽으로 3 가면서 팔을 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이면 아래쪽으로 3 간 지점에 초점이 있고 위로 굴르기고 아래쪽으로 팔을 쏘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지. 맞죠? 자, 그리고 하나만 조금만 더 필기를 이제 입혀볼게요. 거기 괄호 1번에 돌아가서 이제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제목이 있어. 거기 X축 밑에다가 가로축이라고 적어보죠. 가로축. 이것도 쌤이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기본형을 배운 거니까 X축인 상황을 보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너희들이 자꾸 X축, Y축에 꽂혀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 축이 다 이동할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가로축이 대칭축인 그런 형태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X축이 대칭 상황을 본 것 뿐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축이 Y축, 바로 이번에는 Y축이라고 하는데 밑에다가 세로축이라고 적어볼게요. 우리가 가질 이미지는 세로축인 겁니다. X축, Y축에 꽂혀있지 말고요. 항상 축을 그릴 때 그냥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개념을 확인하고 이게 세로축인지 가로축인지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만 연습 한번 하고 다시 돌아볼게. 여기 뒤쪽에 11페이지 한번 가볼게.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서 필수예제 1번 간단하게 연습 볼게요. 필수예제 1번인데 바로 1번을 보자. 여기 초점이 마이너스 3,0 준선이 x는 3이다. 풍선이 나와 있으면 방정식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 아주 빠르게. 자, 그러면 찍어봅시다. 좌표축을 그릴 필요 없어. 절대로. 좌표축은 미리 그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이너스 3,0 앞에 좀 찍어. 마이너스 3,0 오른쪽에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3,0이라고 해. 왜 x는 3이야? 얘보다 6칸 오른쪽에 어떤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러면 내가 초점으로부터 준선에 내린, 초점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은 안 찍혀 있고 너희들이 스스로 잠깐 체크해보는 점이긴 한데 이렇게 체크하는 순간 그 중점이 초점이 아니라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얘로부터 이쪽 방향을 향해 팔을 쏘는 그림이 되는 거겠죠. 그림이 너무 크게. 이렇게 보자. 여기 준선이 이렇게 잡혀 있고 가운데 꼭지점이 있고요. 1대1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하나하나 지금 그려준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수업 끝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 그려주니까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3축은 일단 그릴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3,0 대충 집어넣고 오른쪽 이 좌우 관계, 상하 관계만 잘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보면 x는 3이라고 나왔고 얘가 마이너스 3,0이라고 나왔고 자, 그러면 꼭지점이 좌표가 지금 얼마라는 걸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3 3 등간격이야. 그럼 여기가 0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높이도 지금 0층으로 잡혀있다는 거를 우리는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0,0이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작성을 해볼게. 그림은 다 그렸어. 한 칸, 두 칸, 1대2의 비율을 가지고 급격하게 굴러뜨린다. 그럼 이 상황에서 P값이 얼마일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 지금 X축 방향으로 팔을 쏘는 거기 때문에 Y제곱은이라고 시작할 거고 꼭지점의 Y좌표도 0이니까 Y-0의 제곱은 꼴로 정리가 될 거고요. 4는 반드시 그냥 있는 겁니다. 정리했을 때 4는 상수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거고 P값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나한테 배웠던 대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방향과 거리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입혀질 거고 X축 방향이니까 이제 X에 대한 인자가 들어갈 건데 꼭지점의 X좌표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X 마이너스 0의 의미로서 그냥 X가 들어간다 라고 하면 되겠죠. Y제곱은 마이너스 12X다. 그림도 그리고요. 방정식도 쓸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2번까지 또 굳이 연습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앞쪽으로 넣어볼게요. 정리 좀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내가 그림으로 당연히 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의가 그러니까 또 위쪽에 이런 점이 있으면 정확하게 아래쪽에도 똑같은 대응점이 하나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건 이제 방정식으로 봐도 확인이 되겠죠. 지금 이 포물선 자체가 X축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 선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공통수학 2의 내용을 배웠을 거니까 우리가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 이 방정식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 도형 자체가 X축 대칭을 가지고 있다. X축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이 X제곱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바꿔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 도형 자체가 Y축 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세로축 대칭성 그리고 가로축 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참고 한번 봅시다. 맨 밑에 쪽에 박스 밑에 참고 보면 x제곱은 4py는 또 y제곱은 4p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90도 회전 이동한 거로 볼 수도 있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로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관찰할 수가 있다. 적혀 있어요.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포물선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지금 배운 거야. 포물선의 분석에 대해서 밑에 쪽에다가 필기를 해볼게요. 포물선의 분석은 포물선의 분석은 첫 번째 뭘 지금 체크해야 되냐? 다 써야 되는 거지. 준선, 꼭지점, 초점입니다. 준선. 그 다음에 꼭지점. 내가 순서도 있고 이렇게 적는 거야. 이거 세 개가 등간격이다라고 했지. 수순의 발과 꼭지점과 초점이 등간격이고 이 세 개의 점, 이 세 개가 두 개의 점과 하나의 직선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P 값도 체크해야 됩니다. P 값이 매우 중요하죠. P 값을 체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체크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 그림까지 얘기를 해보면 1대2의 B라고 적어볼게요. 1대2 지키면서 급격한 커브라고 적어볼게요. 지키면 급격한 커브로 그림도 완성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내용이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의예요. 반드시 우리는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정의를 바탕으로. 자, 정의가 뭐였어요? 다시 우리 정의에 대해서 지금 잠깐 동안 얘기를 좀 뒷전으로 가봤는데 정점, 이 중선과 초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다라는 얘기고 이제 포물선에 대해서 정의를 배웠고 뭐 원은 공수 2 때 배웠고 타원도 정의를 배울 거고 쌍곡선도 정의를 배울 거지만 이 2차 곡선 파트의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바는 정의를 얼마나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는 이 정의를 계속 체크해야 돼요. 근데 정의를 체크하려면 중선을 빼먹을 수가 없겠지. 정의를 체크한다는 얘기는 어떤 포물선 위에 점 가지고 내가 분석을 이어나가야 돼. 그러면 얘로부터 초점까지 연결한 이 선분과 여기서 이 중선까지 내린 어떤 수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표시하면서 이런 정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그려져 있어야 돼? 중선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그려줄까 안 줄까? 안 준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1번, 2번, 3번이라고 체크해놨지만 결국에 이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포물선 그림만 그린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그리게 될 거야. 근데 준선은 안 준다고. 준선은 습관적으로 얘는 내가 뭐 이게 특별히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핑크색으로 하자는 거고 준선은 스스로 그리셔야 됩니다. 스스로 반드시 그려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기하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준선은 스스로 그려셔야 됩니다. 정리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쉬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가서 포물선의 평행 이동을 볼게요. 자, 평행 이동은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공수 2 때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임자가 바뀌는 거죠.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써보자. y제곱은 4px 기본형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초점이 x축, 이 가로축 선상에 있는 그런 기본 포물선을 가지고 할 건데, 얘를 내가 평행 이동을 x축 방향으로 책에 나와 있는 걸로 그대로 할게요. m, y축 방향으로 n이니까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이고, 혹시 이 기호에 대해서 안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뭐 책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평행 이동의 기호, 이거 내가 지어낸 기호는 아니야. 실제로 평행 이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는 거여서 그대로 임자가 바뀌는 거죠. 또 더하기 n이라고 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 똘똘하게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4p에 x-m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방정식을 이동시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참고 박스 표 위에 포물선의 평행 이동하면 뭐 초점, 준선, 꼭지점, 축도 다음과 같이 이동한다. 당연하겠죠. 이거를 통째로 이동했으니까 이 포물선과 맞물려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점도 그대로 움직일 거고, 이 곡선도 그대로 움직일 거고, 따라오는 축도 그대로 움직일 거고요. 준선도 그대로 움직일 건데, 거기 밑에 표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행이동 하기 전 상태를 관찰하고서 거기서 이 평행이동 값이 얼마냐는 걸 분석하고, 그걸 그대로 익히면 이런 방정식들이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하시면 그냥 당연한 결과들이 거기에 그냥 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표의 왼쪽 줄만 한번 봅시다. 초점의 좌표인데 절대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초에 p, 0짜리였으니까 p, 0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n만큼 움직였겠지.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플러스 n이 펴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임자를 보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0,0짜리가 m,n으로 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n축만큼 뭐 여기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뭐 오른쪽 위로 이동했으면 이 가로축은 좌우 이동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죠. 무한도형이기 때문에 뭐 왼쪽으로 이동하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나 그냥 이 직선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아래의 영향만 받게 될 거고요. 거꾸로 요놈에 대해서 수직인 준선, 이거는 위아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좌우의 영향만 받게 되는 건데, 내가 하나만 중요하게 체크하고 싶은 건 여기서 준선의 방정식이에요. 준선의 방정식. 자, 준선의 방정식 앞에다가는 살짝 넓혀놓고 연습하기 이렇게 적어봅시다. 연습하기. 다른 것들은 차근차근 다 해도 돼요. 물론 준선의 방정식도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준선의 방정식만큼은 좀 자주 물어보고요. 얘를 좀 빠르게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초에 우리가 준선의 방정식 이거 가지고 바로 쓰는 거 한 번 더 연습해볼게. 자, 이미지는 그거야. 0,0 그리고 P만큼, 거기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P,0 그리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P. 그게 준선의 방정식이죠. 맨 처음에 이동하기 전 상태에서 X는 마이너스 P인데, 여기서 얘는 지금 세로선이기 때문에 좌우 이동, 즉 M에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동한 후에 이 포물선의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 더하기 M이다. 여기 마이너스 P 더하기 M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링크를 좀 지어줄게요. 우리가 마이너스 P라는 거 이거 가지고 바로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값 중에 이 X축 방향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X축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걸 입혀서 우리는 마이너스 P 더하기 M이다라는 걸 아주 빠르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 기본형 두 번째 가지고도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X제곱은 4PY. 그래서 뭐 위아래로 볼록, 위나 아래로 볼록인 형태, 위쪽으로 팔을 쏘거나 아래쪽으로 팔을 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것이고, 얘는 지금 준선의 방정식이 X는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P겠죠. 아까 여기 그림은 쓰지 않았는데 지금 0,0에서 0,0
밑으로 P만큼 내려간 거니까 뭐 밑인지 위인지 모르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니까 Y는 마이너스 P라는 즉 Y좌표가 마이너스 P인 점들의 집합으로 이런 수평선이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M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은 이 N만큼에 대한 영향만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 값을 익혀서 우리는 이동한 후에 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P에서 N만큼, 그게 위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 N만큼의 부가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거 천천히 하면 누구나 다 해. 근데 너희들은 천천히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속도가 중요하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 능력까지도 요구하는 게 이 수학 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연습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뒤쪽에 가서 12페이지 할게요. 12페이지의 문제 한번 봅시다. 12페이지의 문제. 자, 꽤나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건데 역시나 표준형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y-1의 제곱 이렇게 임자의 표현을 가지고 쓴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전부 다 전기에서 풀어헤친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얘의 초점을 구하래요. 그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포물선에 초점하고 일치한다했으니까 초점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초점 한번 같이 구해보시죠. 지금 요거 하고 너희들이 오른쪽 거 초점은 너희들이 한번 구해볼까? 요거 나랑 한번 같이 해볼게요. x-2의 제곱에서 x-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의 y 더하기 b. 자, 그러면 뭐를 이 형태를 딱 보는 거야. 아, 표준형이다. 꼭지점은 마이너스 3,1이다. 대충 아니야. 여기에 마이너스 3,1인 거다.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점이 꼭지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1이고, 자, 이게 어느 축을 따라서 파를 쏘는가? 제곱 말고 제곱이 아닌 쪽을 봐야 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쏠 거니까 이건 좌로 블록이거나 우로 블록이 그런 포물선이 될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강조한 거야. A가 P가 아니라 얘는 4 곱하기 4분의 A로 쓰셔야 되는 거고 4를 반드시 빼놔야 되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정체성을 담당하는 P값은 4분의 A라는 얘기예요. 4분의 A. 그럼 이 4분의 A가 지금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요. 아, 여기서 X축 방향을 따라서 4분의 A만큼 간 지점이 초점의 좌표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그림 다 오른쪽으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 더하기 4분의 A만큼 콤마 1이 되겠죠. 오른쪽이면 얘가 그대로 양수였을 거고 왼쪽이면 얘 음수로 나왔겠죠. 이게 초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요놈의 초점의 좌표 한번 보여보세요. 이게 이제 봐봐, 선생님 혹시 같이 잘 했을 거예요. 지금 다들 꼭지점 먼저 체크해놨을 거야. 2, 마이너스 b라고 꼭지점 바로 찍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뭐 자연스러운 순서를 느끼면서 한번 가보자. 얘 제일 먼저 찍으세요. 누가 봐도 꼭지점 찍는 게 제일 쉽잖아,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4라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얘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구나. 이 상황에서 P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그 음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간지점이 초점인데 Y축 방향을 따라간다는 게 이 식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얘는 뭐 방향이 나와 있죠. 밑으로 한단 말이네. 그래서 얘는 이 초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얘랑 같은 좌표입니다라고 하시면 그냥 a, b나 b 방식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뭐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없을 거고 연습을 해서 숙달을 시킨 후에 속도를 많이 올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페이지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요. 뭐 이거는 특별하게 얘기할 거는 크게는 없습니다만 한번 보고 갈게요. 9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자, 9페이지를 보면 이제 표까지 봤는데 거기 밑에 포물선의 방정식에 일반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어떤 모든 문제들이 다 표준형으로 친절하게 주진 않을 거니까 만약에 표준형을 가지고 그걸 일반형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문제는 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별 의미가 없지. 근데 너희들한테 최대한 어떤 계산의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일반형으로 제시를 해주고 그걸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특징들을 살려봐라.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봅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필기 한 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오른쪽에다가는 이 전개된 형태를 보면 x랑 y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x랑 y가 곱해지는 건덕지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봤자 어차피 x에 대한 인자와 y에 대한 인자가 독립적으로 따로 놀고 있어요. 곱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얘도 말로 다 정리해보면 x가 2차, x에 대한 2차이면서 y에 대한 1차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표준형이죠. x에 대한 1차이면서 y에 대한 2차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지. 둘 다 2차일 수도 없고 둘 다 1차일 수도 없고 하나가 2차고요 하나가 1차고 그럼 1차로 표현되는 그 문자 방향을 따라서 팔을 쏜다. 까지도 우리는 연결해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써있기는 해요. 축이 x축의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은 다 정리를 해서 능력으로 정리해보면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고 오른쪽에 작은 글씨고 xy의 항이 없고 y에 대해서 2차면서 x에 대해서 1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놓고 너무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한 번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13페이지에 있는 문제에 바로 1번만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녹화시면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 13페이지 바로 1번만 한번 해볼게. 자, y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y 이거 아마 원의 방정식에서도 이런 연습했을 거예요. 원의 방정식의 어떤 전개된 일반형을 가지고 중심 찾고 단지를 찾으려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연습했을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제곱식으로 묶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1차, 2차항과 1차항을 보고 일단은 이거 판단을 나가야 되겠지. y에 대한 2차고 x에 대한 1차인데 x, y 한 거 없어 포물선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런 상태에서 이 4x는 뭐 넘겨서 정리할 거고요. 이 y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y-2의 완전 제곱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 4가 나오니까 여기다 4를 빼야 되겠지만 어차피 반대편으로 정리할 거니까 이 뒤쪽의 상호상을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놓고 갑니다. 그동안 이렇게 했으면 잘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4x도 이제 더 이상 정리할 게 없으니까 여기는 적어주고요. 4x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4x 정리하시면 y-2의 제곱은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에 대한 개수가 1이 되게끔 한번 인자를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는 p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꼭지점이 1, 2고
X축 방향을 따라서 가는 눈이 있나? 좌로 블록은 우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할 건데, 오케이, 그래서 잠깐 좀 나가자. 이제 4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의 시작이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속도 괜찮니, 얘들아?